말씀 위해서 정기영 해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택 공급 실적이 늘었다고 하던데 먼저 전반적인 주택 건설 실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그 11월 달 실적을 보면 일단 그 인허가 부분에서는 그 4만 호가 그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2012년 11월, 즉 전년 동월 대비를 하면은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착공은 4만 9천 호로서 전년 동월 대비 4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 역시 4만 4천 호로 전년 동월 대비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준공은 4만 6천 호로서 전년 동월 대비 3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일부 지역의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 분양이 잘 되는 또 일부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양 호조세 그리고 양도세 감면이라는 그런 특혜가 연말까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맞물려서 그 11월 달에 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일부 그 지역이나 그 규모별로 보면은 이 수도권의 그 중소형은 아직은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마는 이것이 그 초과 수요로 좀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권의 이 대형 평형은 역시 이 초과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또 매매 시장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일단 그 중소형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그 초과 수요가 좀 일시 축소가 이제 되는 현상으로 있다가 다시 또 그 초과 수요로 갈 것이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그 대형 평형 역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별로 인기가 없을 것이다. 결국 지역별로 보면은 역시 비수도권이 좀 강세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규모별로도 이 약간 중소형 평형이 좀 대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슷한 이 추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초에는 이 강과 약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쯤 되면은 역시 지역별로 이 규모별로 그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전세 문제는 금년에도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 규모별로 양극화가 심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 비수도권이 강세였죠. 그렇다면 이 인허가 부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인허가 부분에서도 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강세였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11월 그 자료를 보면은 전국 그 인허가 실적이 4만 257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6.4%가 증가한 것인데요. 작년에 쭉 보면 재밌는 것이 그 전에 즉 2012년도보다 그 인허가 실적이 증가한 적이 한 번도 매월 없었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에 32.9%가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이 지방은 56.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역시 지방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인허가가 이제 그래도 감소를 했는데 그 요인을 보면은 정부가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제 공급을 좀 조절해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이축된 그 주택시장 여건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수도권은 그 분양 물량은 크게 늘어났는데 지금 인허가는 또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그 사업을 하던 그 밀려있던 물건들이 일시에 이렇게 분양이 되면서 그 밀어내기 시기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분양은 늘어나고 우리 인허가 물량은 좀 감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건설사 같은 곳들에서는 그 신규 그 건설 수주를 좀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금 더 이 지방 이야기를 더 해보죠. 이 지방에서 눈에 띄는 지역이 바로 이 대구와 세종시인데요. 네네. 이 두 지역에서 인허가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도에 그 대구와 세종시는 상당히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11월 같은 경우도 대구시의 인허가 물량은 네. 전년 대비해서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 83.5%가 증가했고 네. 세종시는 무려 201.5%가 증가를 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상승률 그 1위에서 3위까지가 모두 대구 지역에서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구 북구는 그 전에 말 대비해서 1년 동안 11.69%가 올라가지고 1위를 차지했고 달서구는 10.06%가 올라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제 경북 구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구 지역의 이런 가격 상승 그리고 분양가 호조, 분양 호조 이런 것들은 아마 금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네.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혁신도시, 뭐 이시아폴리스 같은 그 복합 신도시 네.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곳들에 한 12만 명 정도가 인구가 더 유입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상 그 과거 한 5년 정도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보면은 5년간 누적 공급량이 한 3만 2천 호. 네. 그래서 연평균 한 6,400호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실제 필요한 그 구수는 한 13,00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한 2만 호 정도 공급이 됐고요. 금년에 또 13,000호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 과잉은 아니다라고 네. 이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그 2차로 그 정부 부서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또 뭐 물건이 아주 그 풍기 현상을 빚고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세가 같은 경우는 그 1년 전에 분양했던 가격보다 전세가가 무려 1억 정도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새로 분양하는 그 가격과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그래서 이 상당히 물건이 이제 그 귀한 그런 이제 실정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앞으로를 살펴보면 그 입주 물량이 그동안에는 한 9,958가구 정도 이렇게 그 작년도에 이제 공급이 됐는데 금년에는 14,600가구가 공급이 되고 네. 내년에도 16,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또 지금 같은 현상은 많이 가라앉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 중에서도 이 특정 지역에서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런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질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아파트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소했다고 하죠. 네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이 공급 조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그 변천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원래 이명박 정부 때 그 도시 내에 그 소규모 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하자라고 네. 주창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2008년 12월에 현재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주택정책 이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형 주택을 앞으로 10년 동안 한 30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009년도에 일단 그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를 해줍니다. 네. 그 외에도 일반 아파트 같으면은 뭐 경로당이라든지 뭐 어린이 놀이시설 뭐 여러 가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그 필수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혜택을 줘서 이런 걸 넣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도 뭐 한 2% 정도 저리로 쓸 수 있도록 적극 그 지원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2009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물량이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9년에는 1,688가구가 이제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2만 529가구, 2011년도에는 8만 3,800가구, 2012년에는 12만 3,900가구. 그래서 이 3년 새에 인허가 물량이 무려 73배나 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입주 시기가 돼가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 말부터 대략 이제 입주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 입주율은 한 5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급속히 이제 공급을 하고 또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였죠. 수익형 이제 부동산으로서 보고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12년 5월에 한 평당 2,200만 원 정도까지 네.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2011년, 1년 전보다 무려 30% 이상이 오른 그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단 많이 뛰었고요. 그런데 실제는 수요자는 좀 고령자라든지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 임차로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고정이 돼 있는데 공급은 늘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상당히 이제 떨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좀 골머리를 앓게 되는 그런 상품으로 점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니면은 힘든 상품이 됐고요. 이 비슷한 상품을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면은 그 당시 역시 인기가 있었던 것이 수익형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서로 굉장히 경쟁하듯이 분양도 잘 되고 특히 수도권에는 아파트는 인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상품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오피스텔도 이제는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인기 있던 지역은 강서의 마곡지구라든지 또 이쪽에 송파의 문정지구 네. 그리고 상암 DMC나 평택시 같은 곳은 약간 인기가 있었어요, 분양이. 그러나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경기도청 이전이 좀 무산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랜드마크적인 건물들이 좀 지연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면서 갑자기 인기가 이제 떨어졌죠. 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작년에 전국에 한 32,800가구 정도가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 2012년 대비해서 무려 1.43배가 증가한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네. 무려 작년보다 한 8,400실이 늘어난 41,300실 정도가 또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상당한 물량이 또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급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도 지금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이 오피스텔까지도 이 공급이 네. 과잉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이번에는 이 사업 주체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공공의 분야 그리고 민간의 분야, 이 사업 주체별로는 어떻습니까? 주체별로 보면 이 공공이 일단 그 1만 330호가 그 인허가 되었어요. 네. 그 전년도 11월 달에는 아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허가 받은 게.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좀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고 민간은 2만 9천호 정도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 21.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11월 달에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참고로 연간 실적을 보면 이 공공은 25%가 증가하고 민간은 23%가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공공은 25% 증가하고 이 민간은 조금 줄어든 부분을 공공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허가를 넘어서 착공 실적은 어떤지 살펴보죠. 수도권과 지방 모두 늘었습니까? 착공 실적 일단 11월에 보면 전국에 한 4만 8천 호 정도가 그 착공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한 48%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다시 이제 증가세로 이렇게 반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도권은 이 서울 지역의 그 착공 실적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한 129%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지방은 한 18.7%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연간 전체 실적을 보면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 12%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착공 실적은 인허가와는 조금 다르게 수도권에서 증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 수도권에서 서울이 착공 실적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의 착공 실적이 한 1만 792호인데요. 네.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9호가 이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1월 달만 보면 그렇지만 연간 실적을 보면 그 1년 전보다 오히려 19%가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작년 11월 달에 그렇게 또 갑자기 증가를 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좀 보류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그나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 조짐을 보인다. 네. 이런 이제 인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정책이 좀 예를 들어 4.1 대책 같은 게 나왔는데 이제 국회에서 뭐 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게 쭉 상반기에는 진행이 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그 정책이 이제 그 확실하게 통과된 것들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 시장을 이제 좀 확실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특혜 같은 것도 연말까지 한시적인 그 제도였는데 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좀 시장을 더 살려나가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서울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1회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1회 신도시에서 분양에 거듭 성공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연말에 그 착공 실적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입지가 좋은 지역의 분양 실적이 좋은 흐름으로 돌린 계기가 됐던 거군요. 이번에는 이 착공 실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 주택 유형별 또 이 사업 주체별로 이 착공 실적은 어떻습니까? 유형별로는 일단 아파트가 한 96.7%가 증가했습니다. 네. 한 3만 6천 호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그 아파트 외 그 주택은 오히려 이제 1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경우도 11월 달에는 그렇게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전체로 보면은 오히려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8% 정도가 감소를 오히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9,600호가 착공이 됐고 민간은 38,000호로 그 전년 동월 대비 한 14%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연간 전체로 보면은 공공의 경우 그 2012년도에 비해서 한 18% 정도가 착공 실적이 감소가 됐고요. 네. 민간의 경우도 한 11%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 부분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그 많이 물량이 제공된 것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데가 LH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LH 공사에서는 요즘에 임대주택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 따르면은 그 2012년 그 착공 물량에 대해서 임대주택이 17% 정도가 늘어난 수준인데요. 작년에 LH가 착공한 전체 주택 중에서도 임대주택 비율이 무려 87%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LH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이 약간 그나마 그 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 분양시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분양시장은 일단 그 수도권이 늘고 네. 지방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진 곳이 바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동탄 이 신도시라든지 유래 신도시가 그 공급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하남 미사, 성남 여수, 시흥 목감, 그리고 수원 호매실, 부천 옥길 같은 이 보금자리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은
재미를 본 곳이 있는가 하면은 재미를 또 못 본 곳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성남이나 하남시 같은 곳에서는 대체로 그 청약이 순위내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지역들은 대체로 좀 미달이 됐었죠. 네.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그 9월동에 아시아드 선수촌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그 재미를 못 봤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송도 같은 경우는 2,300가구를 분양했는데 모두 그 순위내 마감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 신도시라든지 마곡, 세곡, 이지구, 내곡, 뭐 천왕, 이지구 이런 것들 이런 신도시 택지지구가 많이 분양을 하고 또 재개발, 이 재건축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도별로 보면은 이 충남이 가장 분양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 네. 대구, 경북, 세종, 경남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작년도에는 상반기보다 올해 하반기에 많이 했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종 불확실한 그런 정책들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 시장의 분양이 이제 더 이렇게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13년 분양시장은 서울의 강남, 유래, 판교 등 그 수도권 남동부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열기를 띠었다. 그리고 지방도 부산, 대구,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호주세를 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유달리 뜨거워졌기 때문에 네. 2012년도에 그 평균 경쟁률이 한 3.72 대 1일 정도 됐던 것이 작년에는 무려 8.28 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양도세, 일몰, 연말이면 한시적 혜택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분양 시기를 앞당기면서 이런 물량들이 더 증가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이나 수도권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 분양 호조를 보였지만 또 이 수도권 분양 시장을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경기 일부 지역과 또 인천 송도 지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강남, 송파, 강동 이런 쪽 중심으로 그동안에 인기가 없던 네. 이 중대형 아파트들까지도 많이 또 분양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 천호동 일대에 공급한 레미안, 강동 팰리스 같은 경우도 그냥 순위내 마감이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하남 미사도 이런 경우는 같은 또 이제 서울이 인근이지만은 오히려 또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원 로얄 두쿠 같은 경우는 한 0.77대 1로 이제 마감이 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래 신도시 하면은 다 잘 된 것 같지만은 네. 여기서도 이 권역이 서울 권역이냐 아니면 경기 권역이냐 따라서 이 명암이 갈렸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현대산업개발의 유래 2차 아이파크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건설의 유래 송파 힐스테이트 이런 곳들은 모두 18.7대 1 또는 15.9대 1 이렇게 아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는데 네. 대우건설이 성남권역과 하남권역 같은 일회 신도시지만은 분양한 유래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한 3.1대 1 이런 식으로 좀 미약하게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인기 지역은 좀 가격이 싸고 괜찮으면은 이제 중대형 평역까지 소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남구 대치동에 레미안 대치 청실 같은 경우는 무려 25.4대 1의 중대형 평형이었는데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35평, 45평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0대 1 이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대우에서 분양한 송도 에듀포레 같은 경우도 0.47대 1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좋고 여러 가지 수요가 풍부한데 아무래도 좀 벗어나면은 또 이런 것도 힘들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착공, 준공, 그리고 분양까지 주택건설 증가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